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의 조지 소로스라는 영감님 계시죠? 지금 거의 다 90다 됐는데, 이 영감님이 좀, 말하자면 좀 흉악한 영감님이죠. 미국 PC 좌파,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을 하는 좌파, 그다음에 상당히 색깔이 진한 민주당 좌파, 이런데 뒷돈줄입니다. 또, 이 민족 문화와 국가를 해체하는 글로벌리스트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고요. 이런 쪽으로 정치 자금, 또 이른바 시민운동 자금을 이때까지 수조 원, 아마 5, 6조 쏟아부었을 거예요, 최소한. 그 국제적인 펀드맨이죠. 조지 소로스가 시진핑을 극딜했습니다. 한번 차례 한번 보시죠. 예. 조지 소로스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시진핑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이 말을 했냐? 엊그저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지금 그 전체주의 통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른바 예를 들면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평점을 내서 그 평점이 낮은 사람, 백모 같은 사람은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이것에 대해서 소로스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존재한 적 없는 위협이다. 중국이 세계 유일의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술력이 높은 독재 국가다. 따라서 시진핑은 자유사회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또 중국의 일로 일대 지정학적 도발은 중국 이익을 위해 후진국을 밥으로 삼는 짓이다. 미국은 중국 첨단 기업을 작살내야 한다. 이게 사진의 이제 왼쪽이 좀 이상한 인상의 쭈글쭈글한 할배가 이 할배입니다. 헝가리 유태인 출신이고요. 1930년경에 태어났고요. 나치 때 그 신분증을 위조해서 나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나치에서 학살을 많이 당했고요. 이런 경험이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유럽의 국가, 유럽의 민족 문화를 파괴하는 글로벌리스트, 획일적인 글로벌리즘을 마음속에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유대인을 2000년 동안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성향에 따라서 압박했고 그것이 20세기 중미업, 그러니까 나치 때 아주 짐승처럼 유대인을 도살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원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 흐름의 핵심 역할을 하곤 합니다. 또 빼딱하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 있어서는 미국 좌파를 많이 지원을 하죠. 자, 이런 자들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미중 전쟁을 찬성하고 나선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죠. 소로스 같은 사람이. 소로스는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 우리말로 뭐 풀자면 구태여 재단법인 개방사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은 돈이 최근에 또 한 2조 집어넣었으니까 최소한 5, 6조 원을 집어넣어서 이 미국 국내에서는 민주당 좌파, 민주당 이제 우파가 있고 민주당 좌파가 있는데 민주당 좌파 그러면 이게 아주 황당한 데예요. 민주당 좌파를 밀고 그 다음에 민주당 좌파의 뿌리가 되는 민주당은 아닌데 뿌리가 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협회 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이거 상당히 살벌한 데예요. 미국 전체로 보면 한국의 통진당 같은 컬러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 DSA의 돈줄이에요, 소로스가.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캐러반, 그러니까 남미에서부터 중남미, 온두라스에서부터 쫙 시작해서 멕시코 국경까지 그 수천 명, 만 명 안팎에 몰려들었던 캐러반의 돈줄도 소로스였다. 이런 소문도 돌아요.
요번에 소로스가 돈을 대온, 소로스가 지원해온 DSA가 이번 11월 6일 날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당히 색깔이 진한 여자 2명을 당선시켰죠. 왼쪽에 있는 여자는 그 라시다 틀라입이라는 팔레스타인 계열 그 무슬림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싸납게 생긴 젊은 여자는 20대 중반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 뉴저지인가 뉴욕에서 당선됐죠. 뉴욕일 겁니다. 이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입국 단속을 하지 마라.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 미국에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오게 만들어라. 이런 식의 준하는 주장을 막 하는 아주 극단적인 좌파입니다. 이게 다 이런 경향들이 전부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데 이 DSA 뒷돈줄이 소로스입니다. 한마디로 소로스는 PC 좌파와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 다시 말하면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너 국가주의자야, 너 파시스트야, 너 성소수자 차별주의자야. 이래가지고 사람을 낙인을 찍어서 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낙인 부대, 정치 낙인질, 이게 PC거든요. 정치 낙인질 좌파와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 문화를 해체하자는 그런 움직임, 여기에 상징적 인물 넘버 1이 소로스입니다. 따라서 이 소로스 같은 입장은 이제 트럼프의 앙숙 내지 숙적인데, 당연히 트럼프가 주도해온 미중 전쟁에 대해서 반대해야죠. 예를 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도 트럼프가 러시아랑 퉁치고 중국으로 이 공격의 힘을 겨냥을 딱 하니까 뭐라고 워싱턴 포스트에다 썼었냐면, 야 임마, 러시아를 우리의 주적으로 삼고 서유럽을 동맹으로 삼는 거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약 70년 동안의 미국의 전통이야. 근데 네가 뭐라고 지금 그걸 다 뭉개고 주적을 중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문맥에서 트럼프를 비판했었거든요. 폴 크루그만 정도라든지 혹은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아요. 맥케인 같은 사람, 죽었죠, 뇌종양으로. 상원 군사위원장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의 비판입니다. 따라서 소로스 같으면은 당연히 미중전쟁을 비판할 거다. 그리고 중국 편을 들 거다. 중국에 묻어둔 돈도 많을 거다.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소로스가 칼을 뽑고 시진핑 너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임마, 이런 살벌한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미국 안에서 미중 전쟁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합의가 완성됐음을 의미합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 가면 김정은이 참 한마디로 좀 상스러운 말로 해서 똥줄 타죠. 똥줄 탑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뒷배는 중국이잖아요.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뒷배가 중국인 상황에서 이 미국이 일치 단결해서 소로스 같은 사람까지 단결해서 미중 전쟁에 찬성 이러고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대고 부빌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엊그저께 발표된 그런 23일인가 24일인가 발표된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건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조선중앙통신이 릴리스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김정은 집무실 모양이죠. 집무실은 근사하네요. 이 김정은이 자기 집무실에서 김영철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영철의 방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코멘트를 한 거를 조선중앙통신이 이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거는 평양 북한 국내용으로는 안 틀어졌을 거예요. 조선중앙통신은 이제 북한 외부에 선전을 위해서 아마 이거를 릴리스했을 텐데, 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북미,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영철을 만나서. 그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예요. 한마디로 지금 열심히 미국을 향해서 막 그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나 평화할 거고, 나 비핵화할 거니까 우리 잘해보자. 이게 빅딜인지, 빅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꼬리 내리기인지. 저는 사실 조금 꼬리 내리기에 가깝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목록, 다시 말해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신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한 사찰, 그리고 ICBM 반출, 이 같은 아젠다를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또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는 전혀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런 합의 뭐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상원 의원이나 이런데 그 미국 의회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지금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이게 민주당 상원 의원이고 팀 케인, 여기 중간에 나온 아저씨, 민주당의 상원 외교위원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다 활동을 하는 그런 민주당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때까지 대화를 해서 이 핵 문제를 미국의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악화되는 걸 막았다. 이거는 참 좋은 일이다. 근데 이제 2차 미북 회담에서는 실체적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신고 서류를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신고하는 그런 서류를 북한으로부터 접수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벌써 한 달 전부터 그게 뭐 국방부 계통 사람들이든지 미국 정보계통 사람들이든지 미국 의회든지 미국 언론이든지 전부 야 트럼프 너 주한미군 철수니 뭐 이런 거 만지작거리거나 혹은 뭐 경제제재 무슨 완화한다는 뭐 이런 거 만지작거리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걔들한테 일단 목록 받고 그 다음에 걔들한테 사찰권 얻어내. 그러지 않으면 너 이 미북 정상회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미국 조야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게 뭐 언론이든 의회든 정보계통 인사든 무슨 군사 전문가든 국방부 사람이든 안 가리고 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전부터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떼창을. 이걸 트럼프가 어겨요? 골로 가려고? 그 트럼프가 외통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통수예요. 저보고 특바라 그러는데 저는 특바가 아니라 트럼프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보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가 딴 길 못 간다. 옆으로 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그 길 가는 거고 옆으로 가는 듯 하다가도 그 길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저는 트럼프를 빨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빨고 있는 겁니다. 저 길바예요. 특바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이 미국의 조야나 이런 사람들 말고 전체적인 관점을 한번 볼까요?
네. 그 북한 해방은 미중 전쟁의 필수적 일부입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전에 제가 세뇌 탈출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 한반도 지정학이 해방 이후 지난 73년 동안 이번까지 판이 4번째 판이에요. 버전 4입니다. 이 1945년 해방이 됐을 때는 이게 미소 냉전이었고, 이 미소의 지정학적 타협에 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은 이 미소 냉전 상태에서 자유진영의 최전선으로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자유진영의 최전선이 감당해야 되는 임무, 다시 말하자면 스탈린과 모택동이 주도한 만들어낸 군사 침략에 의한 공산불락의 확장 6.25 그거를 막아냄으로써 자기 임무를 100% 이상 충족시킨 그러한 위대한 신생국이 된 겁니다. 인류가 감당해야 될 인류사적 차원의 문명사적 차원의 자기 존재 이유를 증명해냈어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때 1945년에서 1953년 사이에.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그 피가, 그 희생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1971년까지 지낸 거예요. 그런데 1972년쯤 되면 이제 두 번째 버전이 펼쳐지죠. 이게 60년대 말 71년에 70년 71년에 이제 미국이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이제 패배할 거 이제 거의 드러나게 돼요. 미국이 거기서 그런 전쟁을 더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닉슨이 대통령 될 때 그 핵심 구호가 뭐였냐면 월남전은 월남 사람들의 손으로, 그러니까 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예요. 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 그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닉슨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인도차이나 3국,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게 확실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소련 블락으로부터 중국을 떼내서 중국과 미국의 미로를 만들므로써 말하자면 미소 냉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핑퐁 외교라고 하고, 그래서 닉슨과 키신저가 베이징을 드나들면서 모택동을 만나서 중공을 구워 삶아서 미국의 파트너로 삼아서 중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이제 죽을 자리에 들어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 세대가, 아니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6.25 때 100만 가까이 참전해서 20만 가까이 죽었고 6.25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남침의 주역이에요, 중국이. 이게 지금 남침 일어난 지 20년밖에 안 된 상태인데 남침의 주역이 미국의 우방이 된 거예요. 미중 밀월이 성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이 개콘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국시가 흔들려버린 거예요. 국시가 의미가 없는, 그 국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된다고요.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 이때까지 1949년에 저게 공산화된 이래로 외국의 군대를 수십만 단위, 단 10,000단위 이상이라도 보내가지고 군사 개입을 한 유일한 케이스가 6.2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본격적으로 한 전쟁을 감당해낸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공군 똥자루라고 불렀어요. 그 이상하게 두꺼운 그 속옷 입고 다니고 그 먹을 거랑 보급품을 잔뜩 짊어지고 총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중공군 똥자루라고 불렀다고, 우리 어렸을 때. 1960년대예요. 근데 그 중공군 똥자루가 버젓한 중국이고 버젓한 미국의 우방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닉슨이 개판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된 땅콩 장사가
지미 카터라는 자가 그 사람의 정책 아젠다 넘버원은 박정희 목 졸라 죽이기예요. 무지막지한 박정희에 대한 압박을 가했던 사람이에요. 지미 카터가.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 민주화해야 된다. 민주화해야 된다를 그때 유신 때인데 우리는 지금 살으려고 유신한 건데 민주화해야 된다를 국회에 와서 아니 한국에 오질 말든지 그게 뭐예요? 박정희한테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한 10번 이상 연설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살벌한 영감이었다. 그 지미 카터가. 그래서 반공의 개콘이 돼 버렸는데 우리가 그때 1972년부터. 그러니까 미중 밀월이 됐고 북한은 아주 로또를 맞았죠. 김일성에는. 왜 그러냐. 미소 냉전으로 분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기 배후 세력의 하나가 중국이 또 이거는 미국의 파트너가 됐어.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척하면서 쌍방빙 뜯기를 하죠 이제. 그게 주체적으로 뜯는 빙뜯기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미소 간에 줄타기 하면서 쌍방으로부터 빙을 뜯는다. 주체적으로 뜯는다. 이게 주체사상의 핵심 외교 노선입니다. 그러면 분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후견 국가를 기대고 비비는 언덕을 두 개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는 소련, 하나는 중국. 그러니까 미국 분단이라는 건 미소 간에서도 분단은 지정학적 타협이고 미중 간에서도 중국 체면 살려줘야 되니까 지정학적 타협이 되는 거고